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1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봤던 드라마들은 다 로맨스였어요. 아니 11년짜리는 1세대라면 저는 뭔데? 0세대세요? 원시민. 사실 오징어 게임 set장은 되게 화려했잖아요. 이게 나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면이 아마 다 게임 찍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거거든. 그래도 그 회당 제작비는 22억 원밖에 안 됐었어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드라마네요. 다음 달이면 오징어 게임 2 나오는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살이 20년 정도 했던 영에서 온 볼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11년 차 된 카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Bonjour, ça va? Ça va et vous? 오늘의 주제는 혹시 번역 안 하실 때는 남들이 했던 번역은 보시나요? 뭐 스트리밍에서, 텔레비전에서, N사에서, 넷플릭스에서. 네,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라서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 넷플릭스 볼 때 자막은 한국 자막이신지 무자막으로 보신지 아니면 영어 자막 있을 경우에는 영어로 보시는지. 저는 웬만하면 자막 없이 봅니다. 근데 사극이면 무조건 자막 껴서 봅니다. 어려우니까요. 저는 영어 있을 때는 영어 키우고 보고. 아 진짜요? 직업병이라 해야 할까요? 사실은 그럴 때도 있어요. 드라마 재밌게 보여야 되는데 자막을 약간 병가하면서 봐서. 저는 거슬려서 잘 안 보게 됩니다. 남자친구랑 프랑스 영화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랑스 영화는 이제 자막이 있잖아요. 한국어 자막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아 저도. 저거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콘텐츠. 아니면은 막 엄청 긴 문장인데 불어로? 근데 너무 생략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그냥 언급을 안 하고 다 생략하는 거니까 저 이때는 제가 대신 해석을 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특히 영국 드라마면 어차피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미국 영어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영국 드라마면 영국스러운 드립은 그거는 잘 몰라서 오역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 하나 봤었는데 그 전 세계로 따지면 한국 콘텐츠는 2등 차지하고 있대요. 그 미국 콘텐츠 이후 2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놀랍지는 않아요. 놀랍진 않아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드라마를 접했을 때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아쉽게도. 그래서 인터넷 진짜 열심히 찾아서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당시에 영어 자막도 없었고 아니면은 영어 자막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팬들이 해주는 거니까 드라마를 계속 봐야 되는데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자막 없이 계속 쭉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자기 언어로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옛날에 봤던 거 한 번 더 다시 보고 싶진 않아요. 이제 한국어를 이해하니까 보고 옛날에 이해했던 얘기 그대로인지 아니면 내가 완전 오해했는지. 그쵸. 저는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이 러블리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인데 되게 옛날 건데. 그쵸. 되게 옛날 거죠. 제가 처음에 드라마를 봤었을 때는 이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겠다.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감회가 새롭다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주인공이 이랬는데 그때 드라마를 봤었을 때는 제가 20대였는데 지금 제가 30대 되고 그 언니랑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그 주인공이랑.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 지금 봐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드라마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만들었는데도 지금 봐도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거의 한국 오자마자 처음 봤던 드라마에 그 당시에는 여자 주인공, 그 젊은 여자 주인공의 라이벌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완전 아줌마 역하고 있어요. 그쵸. 신기하죠.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는 굿보다 남자였거든요. 노래 OST도 아직까지는 생각나고.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 저희 20년 전에 처음 봤던 드라마들은 그 당시에는 매력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보는 거는 수준이 훨씬 더 높죠. 스토리텔링 수준도 높고 그리고 장의성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그 감독님의 장의성 되게 좀 멋있게 찍는 방법도 있고 기술은 좋아져서 좀 더 이쁘게 보고.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1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봤던 드라마들은 다 로맨스였어요. 아니 11년짜리는 1세대라면 저는 뭔데?
영세대세요? 원시민. 그때 드라마를 봤었을 때는 약간 소재는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뭐 로맨스, 누가 뭐 나쁜 남자 한 명 있고 근데 어떤 여주인공이랑 막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애 막 잘해주고 막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외국인끼리는 약간 밈이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 하나 보면 다 봤다. 왜냐면 한 명은 뭐 교통사고 나고 또 한 명은 암 걸리고 그럼 그렇게 순서대로 뭐 16편 편하게 끝나는 거고. 근데 요새는 진짜 다양한 콘텐츠로 나오고 왜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20년 전에 하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요소점은 있을 그쵸. 그러니까 다른 점이 예전에는 로맨스나 막장 드라마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대중들을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진짜 옛날에 거의 로맨틱 코미디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인데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잘 다루는 드라마이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나서 진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드라마인데 그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플랫폼에서 볼 수 있었던 드라마들과 다르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뭐 공황장애라던가 우울증, 요즘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환인데 그거를 다루는 영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혹시 영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다 한국 드라마가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 중에 뭐 오징어 게임 뭐 물론이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지역 지금 우리 학교에서 그 세 개는 우영우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 그 넷플릭스 봤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알아보니까 원래 프랑스 거였더라고요. 아 진짜요? 리메이크. 프랑스 거 리메이크고 영국 리메이크도 따로 있었어요. 한국어 재밌게 봤으나 영국 것도 봤거든요. 영어는 별로였어요. 프랑스 거는 아마 디스포센? 아, 10%. 나의 매니저인가? 오, 재밌죠? 네, 한국에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영국은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리메이크이다 보니까 원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리메이크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의 세계. 근데 그거 영국 거 리메이크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약간 자극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영국은 그런 드라마 되게 잘 만들어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왜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미국 드라마나 프랑스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첫 장면부터 에피소드 막 시작하자마자 성관계 나오고 되게 자극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10편 봐야 주인공들이 사랑에 빠져서 마치 내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주인공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들은 아직까지 많이 순진하죠. 제가 들었는데 이제 프랑스 여성들도 드라마를 보고 아예 한국을 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좋은 한국 남자랑 교제하려고 한국에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드라마 보면 교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못할 텐데 왜냐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K-po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영국 갔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집 제일 근처에 있는 도시는 인구 몇만밖에 안 돼요. 거의 시골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레코드숍 들어가니까 BTS 뭐 포스터도 있고 뭐 BTS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블랙핑크 콘텐츠 다 팔고 있어 그 가게에서. 근데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는 그런 것까지 파는 거는 진짜 좀 충격받았죠. 프랑스는 그 자기 프랑스 문화에 대한 좀 고집이 많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한국에 그 인기가 있을까요? 체감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여동생이랑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연스럽게 막 옷을 벗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지? 생각 없이 듣다가 뭐지? 왜 K-팝이 나오지? 그게 그 뉴진스의 유명한 노래였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프랑스고 한국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진짜 라디오에서는 당연히 K-팝이 안 나오고 그냥 어렵게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도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파트라는 노래도 브루노 마스랑 같이 피처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듀오인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국에서는 결혼식 올릴 때는 보통 저녁에 뒤풀이 하거든요. 그래서 뒤풀이에서 뭐 밤 늦게까지 하니까 당연히 그 DJ 불러서 디스코 춤도 주고 근데 거기 나오는 음악들은 진짜 클래식 아니면
안 하거든요. 왜냐면 결혼식이면 남녀노소 다 있으니까 좀 웬만한 음악. 근데 그 플레이리스트에서는 강남 스타일도 들어간대요. 그렇죠. 맞아요. 프랑스에서도 그래요. 강남 스타일 항상 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퀸 보헤미안 랩소디다가 뭐 아바 댄싱 퀸 뭐 진짜 누구나 다 아는 음악만 들어가는데 그 DJ 플레이리스트에 강남 스타일까지. 근데 강남 스타일도 누구나 아는 음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게 대박인 거죠. 최근에 넷플릭스도 자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대요. 한국 콘텐츠. 올해만 5,500원을 투자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출이 잘 나와서 계속 투자하는 건 아닌가요? 아마 투자 대비 수익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제작비는 뭐 미국에서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쌀 것이고 그 가성비 좋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삼체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 에피소드당 회당 200억 들어가거든요. 돈이. 200억. 근데 반면에 기생수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전체 모든 에피소드들이 만들었을 때는 200억 들었어요. 똑같은 돈인데 삼체 만들었을 때는 1회당 200억. 근데 한 시리즈 전체적으로 만드는 비용이 한국에서는 200억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하늘별이라는 시리즈도 그랬거든요. 되게 이쁘게 찍었고 근데 너무 비싸서 막상 그냥 더 이상 안 찍겠다고. 그 마인헌터 같은 경우에는 회당 제작비 90억 정도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 오징어 게임이랑 비교하면 사실 오징어 게임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되게 한 번만 봤지만 set장은 되게 화려했잖아요. 이게 나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면이 아마 다 게임 찍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도 그 회당 제작비는 22억 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22억 원밖에 안 되는데 가성비가 진짜 좋은 드라마네요. 와.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약간 K 콘텐츠의 중요한 시점 온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음 달이면 오징어 게임 2 나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심슨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한국에서 그렸거든요. 그때는 스토리는 다 미국에서 스토리는 만들고 한국으로 넘겨서 그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국 스토리 직접 수록을 하고 자체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네, 저도 IT 회사에 일했거든요.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IT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네요. 콘텐츠의 제작은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한국에서 만들기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신기한 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뤘던 얘기는 K-드라마, 영화, 책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화나 한국 게임도 저는 웹툰은 보진 않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 많이 보긴 봐요. 뭐 저도요. 웹툰 번역사 뭐 그런 거. 최근에 만든 거 많은 거는 원래 웹툰이었다가 워킹데드 봤는지 모르겠지만 워킹데드 아세요? 아, 네네, 워킹데드 또 알아요. 워킹데드도 원래 만화였다가 어마어마 인기가 된 드라마 돼버렸잖아요. 근데 한국도 인기가 있는 웹툰들은 드라마로 재제작하면 IT 강국이잖아요. 강국이다 보니까 만화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도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약간 오버랩 많잖아요. K-팝이었다가 배우도 되고 예능도 나오고 그럼 그 사람 자연스럽게 모든 거 하는 거 보고 아, K-드라마도 괜찮네. 그러면 이 드라마는 이 배우 때문에 봤는데 이 배우 알게 돼서 그러면 이 배우 하는 것도 다 보고 넘어가고 그럼 막상에 다 보게 돼요. 비슷한 얘기지만 오징어 게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되게 재밌었죠.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그때 드라마 나오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프랑스인들이 줄 엄청 많이 서서 그 체험을 하려고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있었대요. 그거에 참여하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오징어 게임 2 있잖아요. 서울 지하철에서 게임도 하고 이게 복장 유니폼 입고 막 홍보를 하잖아요. 그것도 홍보팀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넷플릭스 말고도 노벨상,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등 지금 한국 작품들이 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실은 영화는 옛날부터 평가중에서는 한국 영화 되게 인식 많이 받고 있었는데 대중에서는 아마 자막의 거부감 때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기생충부터 자막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였고 그 케이크 콘텐츠에 관심이 확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책, 뭐 소설책, 뭐 시 퍼지고 있어서 한국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 숨겨진 맛집이 갑자기 다들 알고 있는 느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나의 단골집은 텔레비 한번 나와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제. 맞아요. 아, 나만 재밌게 봤는데 이제 다들 보게 되네? 드라마나 음악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나만의 세상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열풍이 커지면서 뭔가 아쉽다? 그렇다고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자랑스럽죠. 너무 좋은 거죠. 가끔 번역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들은 풀네임 좀 줬으면 좋겠고 대본에서는 강대리라고 해도 그냥 이 사람은 사실은 이름은 뭐 강봉수다. 그래서 그리고 남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 할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가족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평균 비해서는 한국은 조금 인식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가끔 번역할 때는 제 생각에 이거는 해외에서 좀 문제 될 수 있다는 장면 가끔 나오거든요. 컨설턴트 하나 있어요. 뭐 해외 컨설턴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전체적으로 보고 이거 해외로 보낸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역할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문화 유지하는 거 좋더라도 그래도 가끔 조심할 건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한국 콘텐츠가 계속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만큼이라면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투자금 있잖아요.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을 투자할 때도 있고 정말 요만한 게 투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들이나 이 작품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라던가 그만큼 주목을 못 받는 작품들도 있어요. 주목을 못 받는 감독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조금 더 그쪽으로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투자를 하면은 이제 인건비라던가 그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 단역으로 여러 번 일을 해봤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미국 할리우드에서 단역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 퀄리티 다 보장돼 있고 근데 보통 서울에서 안 찍고 지방에서 찍거든요. 옛날에 버스 타고 여수까지 갔었어요. 여수 가는 거 벌써 4시간인데 그거는 무지급이에요. 뭐 10시간 찍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저희는 사실 며칠 동안 찍었거든요. 근데 4일 연속 찍는 것보다 4일 연속 찍으면 호텔까지 해줘야 되니까 격길로 찍었거든요. 새벽 2시에 모여서 버스 타고 여수까지 내려간다. 하루 종일 찍고 올라왔어. 뭐 12시쯤에 올라와서 자고 그래서 다음날에 프리하고 바로 그 다음날 2시에 또 모여.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성비지만 그래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롱런 하려면 배우들이나 스태프분들의 대우를 좀 더 잘 해야. 저희가 지금까지 게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 좀 핫한 댓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